비행기에서 첫 발을 내딛자 열성적인 황제 펭귄 무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밀고 밀치면서 모두들 여러분의 사인을 받고 싶어 하네요. 잠깐만요. 더 심한데요? 여러분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냉기를 느껴요. 9kg이 넘는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 같은 바람이 여전히 뚫고 들어오네요. 시야를 가리는 눈부신 햇빛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넵. 오늘은 남극에서의 전날이고 여기 오기 쉽지 않았어요. 코디네이터를 만나고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비행기에서 짐을 꺼내면서 동료들을 한번 둘러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특유의 도전적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똑같은 엄격한 신체적, 심리적 테스트를 거쳤어요.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 모두가 몇 달간의 고립, 얼어붙을 듯한 온도, 그리고 낯선 밤 주기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했어요. 남극에는 1년 내내 일몰과 일출이 단 한 번뿐이거든요. 심지어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신체 검사는 아직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연구원들은 출발할 때 건강증명서를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기지에 보통 의사가 한 명뿐이거든요. 여러분은 처음에는 끝없이 차가운 사막만이 펼쳐져 있어 망설이지만 곧 멀리 큰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입니다. 깊은 눈 속을 한참 걸어 그곳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한 발짝만 들어가도 몸 떨림이 바로 멈추게 되죠. 너무 따뜻해서 모두들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에 있다는 걸 살짝 잊을 뻔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러 나온 것을 보고 여러분은 놀랍니다. 펭귄이 아니에요. 이 연구원들은 남극의 극한 기후에서 연구를 하며 여름 내내 여기 주둔하고 있죠. 회의실에서 소개용 슬라이드를 보며 공식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필수 기본 원칙들은 일이 잘못됐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식량부터 폐기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기지는 다른 종류의 배터리까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다 재활용해요. 재활용할 수 없는 건 바다를 건너 미국에 배기되기 위해 항해에 보내주죠. 다 보고 나니 코디네이터가 숙소로 안내해요. 머무는 동안 집이라고 부를 곳이죠. 여러분은 남극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 흥분되었는데 다행히 기지는 인터넷 접속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열고 동영상을 클릭하자마자 버퍼링 표시가 뜨네요. 남극 대륙 위에 인공위성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한동안 느린 인터넷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의 창문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설경을 볼 수 있어요. 대륙의 해안 주변과 달리 남극에는 생명체가 전혀 없어요. 식물이나 어떤 동물도 이 깊은 내륙의 환경을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간간히 바람에 날려온 새 말고는 이 지역 전체는 그저 버려진 얼음바다일 뿐이에요. 아문센 스콧 기지는 이 사막에 홀로 서 있어요. 독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기지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요리사, 배관공, 전기기술자, 의료진 그리고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다른 직원들도 필요하죠. 그래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놀랄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연구시설과 실험실을 찾을 수 있지만 재미있는 활동을 위한 많은 방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기지에는 자체 농구장이 있어 서로 다른 부서가 정기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음악과 예술을 위한 방이 온전히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춥다고 이를 딱딱거리다가 치아가 손상되는 일 없게 치과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을 잊지 맙시다. 우리 맛있는 녹색 샐러드 먹고 싶나요? 그렇다면 내부 온실 쪽으로 향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따라가세요. 거기서 토마토, 아보카도, 상추 그리고 심지어 열대 과일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온실은 아마 전 대륙에서 가장 습한 곳일 거예요. 놀랍게도 일주일에 약 9kg의 과일들을 생산해낼 정도로 매우 효율적이죠. 물 부족할 일도 없을 겁니다. 기지는 거의 담수가 무한으로 공급되는 곳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특별히 설계된 볼리비아의 노스 융가스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이자 가장 위험한 도로입니다. 아찔한 높이의 절벽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울창한 볼리비아 정글과 안개가 자욱한 산을 멀리서 내려다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멋진 경치입니다. 하지만
3m 폭의 도로를 달리고 있고 그중 일부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름이 돋을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험난한 산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데 가드레일이 없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파키스탄의 후사인이 다리를 고려해보세요. 이 다리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출렁다리이지만 파키스탄에서 유일한 다리는 아닙니다. 보리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질고 긴장감 넘치는 횡단 구간으로 다리의 판자가 많이 떨어져 나왔고 전체 구조물이 바람에 불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주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근처에 보이는 낡고 부서진 다리는 비명을 지르며 추락할 것 같다는 인상을 더할 뿐입니다. 그래도 아래 호수가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물에 빠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론 호수에 물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의 pH는 피부를 녹이는 10.5로 물이라고 하기에는 알칼리성 수프에 가깝습니다. 이곳이 평화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살고 싶어하는 생명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홍학무리가 몇 계절마다 번식을 위해 나트론 호수에 찾아오고 그 기간 동안 이곳은 백분홍빛 낙원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반면에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함몰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외계 풍경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일 겁니다. 소금, 유황철로 만들어진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언덕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온도와 독성 광물의 조합으로 이곳은 절대 살 수 없는 곳이며 이곳을 방문하는 연구자들은 이 계곡에서 미세한 생명체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른 행성처럼 아름답고 황량한 곳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섬이 있습니다.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이름 그대로 뱀으로 가득한 섬이죠. 실제로 뱀, 특히 독사가 너무 많아서 브라질에서는 모든 방문객의 섬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도 해안에 내리자마자 독사에 물릴 수 있는 곳에 용감하게 갈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플라이 가널천은 인간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1916년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 위해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곳은 그저 사막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나와서 식수로 부적합했죠. 50년 후 또 다른 시도가 있었지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운 게 없나요? 어쨌든 뜨거운 물은 땅속에서 계속 뿜어져 나왔고 오늘날에는 빨강, 주황, 노랑으로 물든 거대한 가널천 군락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거나 데이거나 떨어질 수 있는 곳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고요한 숲속을 산책해보세요. 이곳은 일본에 있는 사가노 대나무 숲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경이로운 자연공원입니다. 대나무 숲에서 들리는 바람소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운드스케이프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하나인 교토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제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여마셔보세요. 물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레이트 블루홀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입니다. 벨리 제한에 위치한 이 거대한 싱크홀은 유명한 관광 명소로 특히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동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깊이 잠수할수록 더 기이하고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어들에게도 인기 있는 곳으로 황소상어와 귀상어가 한 번 이상 목격된 적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곳에서 수건을 준비해 바베큐를 즐길 준비하세요.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땅속에 또다시 거대한 구멍이 생겨서 불타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아에서 이곳을 발견한 지질학자들은 지하의 인화성이 강한 가스인 메탄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을 질렀고 그 이후로 구멍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폭이 60m가 넘고 깊이가 30m가 넘는 이 구멍은 언제 연료가 바닥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너무 뜨겁다고요? 그럼 해파리와 함께 수영을 해보죠. 팔라우의 락 아일랜드 중 하나에 있는 해파리 호수는 이름 그대로 해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2005년에는 이곳에 약 3천만 마리 해파리가 있었어요. 현재는 70만 마리 정도만 남아있지만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관광객들은 실제로 해파리와 함께 수영할 수 있습니다. 쏘이기 전까진 맞죠? 농담이에요. 이 해파리는 독침이 없으니 안전합니다. 물론 해파리가 침을 기울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깊은 곳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고만통 동굴이 다 아무 해양 박테리아들이 모여있을 뿐이에요.
남극 대륙은 99%가 얼음이고 입이 떡 벌어지는 푸른 빙하, 활화산, 그리고 세계 어느 곳보다 더 서걱서걱하고 깨끗한 눈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와이에 있는 할레아칼라산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경비들은 종종 완벽하게 영의 소리를 측정한다고 해요. 할레아칼라는 하와이어로 해의 집이라는 뜻이며 100만 년 된 화산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용암이 수년간 쌓여 산으로 변한 것이죠. 이곳의 날씨는 독특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정착지인 에든버러 오브 더 세븐 시즈까지 남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가면 거의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름이 참 대단하죠? 이곳에 가려면 지방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300명의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며 자신들의 음식을 재배하고 섬을 완벽히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호주의 데인트리 숲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입니다. 1억 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1만 2천 종의 곤충이 서식하고 있고 호주의 나비 및 박쥐 개체수의 약 90%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3천 종류의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도양 바자루토 군도에는 수정처럼 하얀 모래와 오염되지 않은 산호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거의 없어요. 이곳은 공식적인 해양보호구역이라서 상업적인 낚시도 금지되어 있고요. 전통적이고 낡은 배를 탄 어부들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곳의 산호는 여전히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자루토는 마지막까지 남은 바다소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신비한 에메랄드빛 대나무 숲은 교토에서 기차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우주로 가는 통로 같아요. 삐걱거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일본 100대 음향 경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의 장인 예술가들은 대나무로 바구니, 컵받침, 젓가락 받침대를 만듭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그레이트 베어 열대우림은 천년된 삼나무, 이끼가 낀 폭포, 화강암 색깔, 수정같이 맑은 개울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스피릿 베어라고도 알려진 희귀한 크림색 커모드 곰의 집이기도 합니다. 시카 사슴, 회색 늑대, 퓨마, 산양, 범고래, 연어, 바다사자, 해달, 흑등고래도 이곳에 살아요. 사진으로 보세요. 바부다에 있는 솜사탕 핑크샌드 비치의 비밀은 작은 단세포의 붉은 생물과 함께 으깨진 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파도가 충분히 세지면 유명한 분홍색 모래를 볼 수 있어요. 이곳은 공공시설이 없어서 다른 카리브해 섬들보다 덜 붐비고 덕분에 이렇게 깨끗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피카니니 연못은 만들어지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지하수가 석회암을 통해 서서히 지표면으로 올라왔는데요. 놀라운 이 하얀색 벽과 함께 큰 수중 동굴을 형성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이빙을 하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핀란드의 라플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눈부신 오로라와 눈 덮인 나무, 끝없이 하얀 풍경은 덤이죠. 인류가 이곳에 최초로 닿은 것은 약 7,000년 전이었습니다. 대부분 술록 목동이었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술록이 사람보다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술록은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죠.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크로아티아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맑고 멋진 호수가 16개나 있으며 모두 폭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슴, 곰, 늑대, 멧돼지, 희귀한 새들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즐기며 돌아다닙니다. 페루 푸나 초원. 텅 빈 사막, 바위투성이의 땅, 그리고 거대한 빈 공간. 잠깐만요. 저기 야레타가 있어요. 야레타는 너무 독특해 보이는 꽃식물이어서 이걸 보면 포토샵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막의 다른 지역과는 아주 달라 보이죠. 첫눈에는 이끼로 덮인 바위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린 3,000년 된 안데스 산맥에 얼어붙은 푸나 초원에서 발견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물이 지어 자랍니다. 그리고 아주 빽빽해서 여러분이 야레타 관목 위에 올라선다고 해도 문제없이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할 거예요. 캐나다 스파티드 호수. 사람들은 그곳을 캐나다에서 가장 마법 같은 장소라고 부릅니다.
겨울과 봄에는 다른 호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호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여름에 거기 가보세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간 기분이 들 거예요. 파란색, 녹색, 노란색 반점이 있는 물방울 무늬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름 동안 300개가 넘는 물웅덩이가 생기는데 마치 마법처럼 보여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각각의 물웅덩이가 다른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색깔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각각의 물웅덩이에는 높은 농도의 서로 다른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리오틴토. 5,000년 이상 동안 붉은 강은 구리, 은, 금, 그리고 다양한 광물로 가득 찬 광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강이 독특한 붉은색을 띠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 지역을 수세기 동안 채굴했지만 광산업 전체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산들은 18세기에 다시 발견될 때까지 버려져 있었어요. 강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산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해요. 물속의 박테리아는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에도 비슷한 곳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유로파 표면 아래에는 산성 바다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 도야마만. 만약 일본의 도야마만의 해안가를 걷고 있다면 신비스러운 형광의 푸른빛을 보는 행운을 얻을 수도 있어요. 물밑에서 나오는 불빛이 밤바다를 밝힙니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숨막히는 쇼를 펼치는 것은 반딧불 오징어입니다. 이 생물은 해저 200m 아래에서 서식합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해안 근처에 모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파도를 타고 해안으로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징어가 내뿜는 빛은 사실 몸을 숨기고 보호하기 위한 위장술입니다. 낮 동안 오징어는 물속 깊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밤이면 해안 근처로 다시 와서 파티를 열어요. 오징어가 만들어내는 빛은 그렇게 밝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미국 네바다 플라이 간헐천. 우주 로켓을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느 순간 알려지지 않은 행성의 대기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 그런 행성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행성의 중력이 여러분의 로켓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곧 로켓을 표면에 착륙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의 우주선은 충분히 튼튼해서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자연, 믿을 수 없는 색, 그리고 기이한 산.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이 끓는 물기둥을 내뿜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흔들어 봅니다. 지나치게 뛰어난 상상력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네바다에 있는 플라이 렌치 가이저를 보고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전히 놀라워요. 이 간헐천은 1960년대 한 지열 발전 회사가 구멍을 뚫다가 발견했습니다. 지하수를 빠져나갈 수 있게 했지요. 그리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색인가요? 그건 조류 때문입니다. 옐로스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곳 역시 우주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장소예요. 델라웨어주와 로드아일랜드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지역에 10,000개 이상의 열수 분출공, 500개의 간헐천과 놀라운 폭포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친지 데 베마라하. 자, 여기 고대 동물과 마주치게 될 것만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100m까지 솟아있는 뾰족한 바위들 사이에 무언가 숨어있을 것만 같아요. 이 국립공원의 절반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물의 침식으로 형성된 바위입니다. 이곳은 카멜레온, 이구아나, 개구리, 그리고 다양한 여우원숭이종과 같은 많은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아이슬란드 바트나요쿨 빙하. 지구상에 있는 불가사의를 찾고 있다면 아이슬란드에 꼭 들르세요. 그곳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를 발견할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얼음의 두께가 914m 이상 되기도 합니다. 바트나요쿨에는 탐사할 수 있는 30개의 배출 빙하가 있어요. 한때 만년설에서 얼음이 흘러내려오던 통로였지만 계곡의 경계들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얼음 동굴은 해빙수가 지표면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빙하를 통해 흐를 때 형성됩니다. 보통 기온이 더 높고 물의 흐름이 더 센 여름에 발생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물은 얼어요. 그렇게 동굴의 모양이 형성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스테파. 스테파는 다른 행성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무인도입니다. 일단 그 섬을 보면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다새와 바다 표범에 의해 거의 완전히 점령된 조용한 곳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놀라운 바위 기둥 덕분에 독특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역 사람들은 특이한 동굴에 대한 전설을 퍼뜨리기를 좋아합니다. 바위 기둥의 대부분은 화산 폭발로 인해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반딧불 동굴. 마법 동굴의 입구를 찾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배를 저어 들어가 안을 살짝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죠. 닫힌 동굴 안에서 마치 휘황찬란하게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 은하수까지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에 반딧불 동굴이 있으니까요. 동굴은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순과 종유석의 인상적인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을 정말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반딧불입니다. 동굴에는 수천 개의 발광유충이 살고 있어요. 벌레는 곤충들과 잠재적인 짝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꼬리를 사용해요.